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거여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력 있는 키워드 찾기. 사실 판매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키워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을 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는 좀 선행 준비가 필요하시긴 합니다. 자, 전반적인 진행은 동일해요. 마진율 체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품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카테고리를 찾을 거고, 그거에 따른 연관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연관 키워드는 각각 키워드마다의 조회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개수는 몇 개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경쟁 강도까지 체크를 할 겁니다. 이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품명을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명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은 해시태그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제품 이어서 제가 키워드까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국내 도매 사이트, 해외 도매 사이트에서 마진율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그냥 단순하게 이 제품을 봤을 때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딱 정해놓지 마시고요. 정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을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화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밥상뽀라는 제품을 제가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할 거예요. 제품이 여러 개가 쫘라락 나오실 거고요. 한 가지 요거를 보시면 처음에는 상품명이 나오실 거고, 가격이 나오실 거고, 그 아래 카테고리가 나올 거예요. 꼭 카테고리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갈 거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관 키워드를 뽑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엑셀 자료처럼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네이버 쇼핑에 오셔서 이 상품 수를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센터라는 데를 가셔서 각각 키워드의 월간 조회수를 확인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정리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구나 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연간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네이버 첫 페이지에 제가 밥상뽀라고 쳐볼게요. 밥상뽀 쳐보시면, 자, 쇼핑 더보기에 가보시면 이제 제품들이 짜라락 나오시죠? 이 중에서 상품명 나오고, 가격 나오고, 요게 이제 카테고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트렌드 같은 걸 분석하기 위해 나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별도의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나 아니 인기 검색어가 어떤 게 있는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쇼핑 인사이트. 자, 우리는 데이터랩에서 쇼핑 인사이트라는 곳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분야를 입력하라는 란이 나와요. 관련된 카테고리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카테고리가 생활건강, 주방용품, 교자상밥상, 상커버입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생활건강, 주방용품, 교자상밥상, 그 다음에 상커버.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 1개월. 그리고 성별도 확인할 수 있고 연령도 확인할 수 있고요. 포괄적인 연관 키워드를 보기 위해선 1년 정도 설정하신 다음에 조회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간 클릭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름에 더 많이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조회수가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본 이유가 바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인기 검색어를 보기 위해서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키워드 분석하기 위한 표인데요.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교자상 커버, 밥상뽀, 밥상 덮개, 이런 식으로 내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의 키워드를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첫 페이지에 있는 2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연관성이 있는 제품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정리를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상품 수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상품 수는 교자상 커버 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여기 전체라고 나와 있는 상품 수가 보이시죠? 71,842. 이걸 입력하시면 돼요. 71,842. 그 다음에 밥상보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밥상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또 상품 수가 나오죠? 61,186. 전체 그 관련 키워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상품 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데이터화해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조회수예요. 조회수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광고센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면 돼요. 네이버 광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가입은 필수입니다. 가입하는 법은 제가 별도로 안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뭐 관련된 영상도 많으니까 가입하는 거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광고 시스템 들어와 주시고 이 화면에서 도구,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해볼게요. 교자상 커버. 조회수가 두 개를 합치면 조회수가 3,150입니다. 그러면 밥상보의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3,100 정도 되네요. 3,100.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카테고리를 넣은 이유가 카테고리가 정확해야지 내가 제품을 등록을 할 때 관련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키워드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랩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 데이터 랩에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지금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입력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셔도 되세요. 제가 그러면 실제로 정리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접이식 밥상보, 원터치 밥상보,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순위를 나눠놓은 이유가 저는 스스로 이 경쟁 강도까지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품 수와 조회수를 비교했을 때 내 제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 강도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2 미만이면 좋음, 2에서 20은 보통, 20 이상은 나쁨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내가 이렇게 순위까지 나눠 놓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품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굳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닌데 푸드 커버, 밥상 커버, 뭐 교자상 커버 이렇게 나열을 식으로 쫙 등록을 하시면 이 푸드 커버는 여러분들 검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쿠킹 덮개도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연관된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가 확인이 되셨다면 그 카테고리의 연관 키워드를 쭉 나열하신 다음에 그 각각의 카테고리의 상품수, 그 조회수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상품명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카테고리 정확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카테고리를 확인한 후에 데이터 랩에서 같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키워드 정확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밥상보라는 거는 쇼핑으로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가 생활건강, 주방용품, 교자상 밥상, 상커버로 끝나요. 근데 쿠킹 덮개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생활건강, 주방용품, 주방잡화, 기타 주방잡화 이렇게 끝나잖아요. 밥상보 같은 경우에는 자 카테고리가 교자상 밥상 이렇게 끝나요. 근데 쿠킹 덮개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대카테고리, 중간 카테고리까지는 동일하지만 이 속 카테고리에서부터 달라져요. 여기는 밥상보는 교자상 밥상, 상커버로 끝나고 덮개 같은 경우에는 주방잡화, 기타 주방잡화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품명을 적으실 때는 쿠킹 덮개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메인 카테고리는 상커버로 끝나야 되니까요. 이 상커버로 끝나야 되는 키워드만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품을 등록을 하실 때 그 사용하는 단어가 효과적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제가 왜 여러 번 강조를 하냐면 카테고리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려면 자연스럽게 그냥 데이터 랩에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정확도, 키워드 정확도만 정확히 맞추시면 되고요. 넣고 싶은 단어가 있다고 하면 상품명에 다 못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키워드들은 해시태그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품명을 한번 제가 실제로 가정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품명을 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만들어 놓았던 엑셀 표를 기준으로 1위부터 뭐 5위까지 순위를 가지고 직접 상품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상위로 잘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거를 분석하시면서 상품명을 비교하시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잘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키워드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상품명을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개념만 하나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넣고 싶은 단어 중에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쪽에 작성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 더블랙, 앨범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초음파 사진을 가장 메인 키워드로 잡고 싶어. 그러면 초음파 사진을 선두로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적으시면 돼요. 초음파 사진, 그 다음에 앨범, 더블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인 키워드를 앞에다가 세우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넣고 싶은 키워드 딱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어들의 자동으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중복 단어는 여러 개 나열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유의하시긴 하셔야 돼요. 직접 보여드리면 초음파 앨범, 초음파 앨범 띄고 사진, 포토 앨범, 이렇게 초음파 앨범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서 쓰면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해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하고 앨범이 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초음파 앨범으로도 묶이고 초음파 사진으로도 묶이고 초음파 포토 앨범으로도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띄어쓰기를 하는 게 또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만약에 붙여쓰기를 했을 때 밀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붙여서 쓰시고 이 뒤에 있는 앨범을 띄어서 쓰셔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여러 가지의 뭐 판매를 직접 해보시면서 내 제품이 등록할 때마다 순위를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면서 단어의 조합을 맞출 수 있다라는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엑셀을 보면서 자, 실제로 지금 잘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거를 좀 가져와 볼게요. 밥상뽀로 했을 때 1위인 업체, 자 여기부터 1위, 2위, 3위는 여기 광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광고하는 업체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 광고가 아닌 업체들 걸 봐주시면 좋아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메이엔하루라고 딱 단일 업체만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아래 수납식 식기 보온 음식 덮개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로 묶인 거기 때문에 순위로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실 때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이 업체 거를 일단 복사하시고 엑셀표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보온 밥상 덮개, 음식 덮개, 푸드커버까지 올려볼게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적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시죠? 아래는 상품명이라고 적어서 여기는 내가 등록할 상품명을 정할 거예요. 내가 정리해놓은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중복되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2번까지는 가능해요. 일단은 첫 번째 판매자를 보면 바이런 접이식 밥상뽀 원터치 음식 덮개 레이스 커버라고 적혀 있어요. 자, 바이런은 그 업체명이에요. 그래서 바이런이라는 단어는 지울게요. 이 접이식 띄고 밥상뽀도 띄어져 있고 다 띄어쓰기를 다 했죠. 이유가 뭐냐? 접이식 밥상뽀로도 묶이고 원터치 밥상뽀로도 묶이고 음식 덮개, 그 접이식 음식 덮개, 그 덮개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 덮개로도 되고 접이식 커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한 이유가 다 연관성이 있게 묶이게 하려고 해서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서 위에 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상뽀가 1인데 상뽀를 쓰긴 했지만 여기서는 밥상뽀라고 적었구나. 밥상뽀는 우리한테 순위가 4위 정도고 경쟁 강도는 15 정도인데 순위가 높지도 않고 조회수도 굉장히 낮은데 왜 썼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업체가 밥상뽀라고 검색했을 때 1등을 하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그 네이버의 알고리즘 그리고 여타 판매 사이트의 알고리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판매예요. 판매가 얼마만큼 되는지. 판매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든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올리든 판매만 잘 되면 순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판매를 되게 잘하는 업체 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접이식 밥상보를 조사해 보니까 단어를 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사용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업체 두 번째 판매자를 좀 볼게요. 보온 밥상 덮개. 여기는 다 거의 다 붙였었네요. 음식 덮개, 접이식 밥상보, 반찬 덮개, 원터치 푸드 커버. 덮개라는 단어가 제가 중복되는 단어를 웬만하면 2번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3번을 썼네요. 덮개, 덮개, 덮개. 저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덮개라는 단어는 저도 사용은 할 거지만 2번 이상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판매자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놓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상품명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저는 1등이 상포기 때문에 상포를 한번 먼저 적을게요. 그 다음에 2등이 교자상 커버, 밥상 덮개, 밥상포, 음식 덮개. 제가 순위대로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내가 조사한 것까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가셔서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서칭을 해보시고 그 단어의 조회수 그리고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덮개라는 단어는 저는 2번 정도 썼죠. 그럼 저도 접이식이랑 원터치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접이식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터치랑. 저는 뒤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덮개라는 단어도 띄어쓰기를 할게요. 음식 덮개는 붙여서 쓰고 붙여서 한 단어로 썼고 음식 덮개 할 때는 음식 사이에 덮개를 띄어쓰기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정리한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탑 판매자들이 올린 단어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상품명을 먼저 정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등록을 하시는 게 맞아요. 등록을 해보시고 내가 내 제품 순위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한번 변경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이렇게 뭐 서브 이렇게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메인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앞에다 적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